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대중들의 투자 심리는 불신에서 나름 확신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단기 조정론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삼성전자 재평가를 주제로 현재 시장의 흐름과 위치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예전에 98년도에 개봉한 거로 제 기억이 나는데요. 마스코프 조로라고 안토니오 반데라스 주연이었습니다. 그 대사 중에 원 안에 들어오는 적들만을 제압하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또 이제 주식을 하다 보니까 주식하고도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원 바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 욕심을 넘어서 탐욕이라고 봐야 되겠고 어려운 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려운 주식들. 잡주 혹은 이제 우리가 뭐 묘수를 부리고 잔수를 두는 거 이게 이제 원 바퀴라고 부르는 거고 여러분들이 투자자들이 잘 아는 종목, 쉬운 종목, 그리고 흐름에 맞는 종목 이런 적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이기는 게임, 승산 있는 게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외국인이 매수하는 이유 한 4가지 정도 꼭지로 진행할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우리나라 증시가 작년에는 이제 글로벌 증시 대비 상당 부분 이제 소외를 많이 받았죠. 중국 시장과 중국 증시와 이제 워낙 그 동조를 보였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우리가 부진을 면치 못했지만 올해 2020년 이후서부터는 글로벌 탑 수준의 어떤 그 상승률이 이제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특히 이제 그 작년에 못 올랐던 가장 큰 이유를 들자면 결국 이제 미중 간의 무역 그 전쟁이었는데 협상 가능성이 이제 작년 12월서부터 이제 부각이 되면서 한국 증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재평가 받는 그런 어떤 그 과정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리고 또 역시 거기에 의해서 삼성전자 역시도 이제 재평가 받아야 된다고 이제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 자금이 작년 말 이후서부터 이제 이머징 마켓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시장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최근에도 이제 그 장세가 지수 자체는 사실 그 흐름 정도는 양호하지만 삼성전자라든가 이제 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도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개별주라고 얘기하죠. 4차 산업과 관련 없는 그런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부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제 작년도부터 많이 이제 강조를 한 거죠. 삼성전자가 특히 역사 신고가를 돌파하게 되면 시장의 어떤 그 스포트라이트 혹은 이제 매기가 집중이 되면서 지수는 오르지만 이제 하락 종목 수가 이제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말씀드렸죠. 여하튼간에 삼성전자 중심으로 4차 산업과 관련된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삼성전자가 역사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삼성전자 보통주 기준으로 57,000원이죠. 과거 고점이. 그때까지는 이제 그 메모리에 의한 그 파동이었다면 역사 고점 돌파 이후서부터는 이제 그 비메모리 어떤 그 성장성이 본격적으로 이제 주가에 반영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잠시 후에 우리가 자료를 보도록 하겠지만 지금 우리 그 한국 증시 역시도 그렇고 삼성전자 역시도 글로벌 기준으로 본다면 말도 안 되게 지금 저평가 됐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올해서부터는 한국 증시를 비롯해서 삼성전자 역시 그 재평가가 받는 그런 어떤 그 시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울러서 이제 그 삼성전자 역사 신고가 돌파 시점이 비메모리 대장정의 어떤 그 출발점이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삼성전자 관련주에서 이제 원익 IPS 그리고 SF 반도체, 네페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점검을 해드렸던 종목이고 오늘 신규라고 할까요? ISC죠. 반도체 그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ISC 한 종목 정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화면은 이제 위에 차트는 이제 그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고 이제 아래 차트는 이제 코스피예요. 코스피. 첫 번째 이제 A 구간이죠. A 구간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이제 집권하고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했던 시점이죠. 그래서 지수상으로 본다면 이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최악의 구간을 통과하고 이 이후서부터는 이제 다우 나스닥은 이제 우상향으로 신고치를 이제 경신하고 있고 아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잠깐 이제 동시에 이제 그 워낙 많이 단기적으로 워낙 급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반발매 유입을 해서 동시에 기본적으로 회복을 해줬지만 그 이후서부터는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면서 계속해서 이제 부진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19년도 8월이죠. 8월 6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때 미중 간의 이제 무역 전쟁 분위기가 최악이었어요. 이때 거래소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이제 최악의 구간을 통과했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저점이었고요. 당시 미국도 상당 부분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는데 여하튼간에 조정을 잘 극복하고 다우지수, 나스닥은 연일 또 신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B 구간이고 C 구간은 이제 요번이죠. 12월, 작년 12월이 되겠는데 1차 협상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면서 바닥을 짜고 그리고 이제 랠리가 이제 전개가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와 이제 동조화를 보이는 게 일본이라든가 대만 증시고요. 중국 증시와 철저하게 동조화를 보이는 게 이제 한국 증시하고 이제 홍콩 증시 정도가 되겠는데, 그동안 이제 글로벌 이제 유동성 자금이 일본이라든가 이제 대만에서 한국이라든가 홍콩, 중국을 포함해서 이쪽으로 이제 이전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그림은 위에는 역시 그 다우 지수고요. 아래는 이제 중국 상해 지수입니다. 우리하고 뭐 큰 차이가 없죠. 여하튼 간에 이제 작년 12월 이후서부터 상승률도 지금 그 상해 종합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미국 증시도 계속해서 신고가가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미국 증시가 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적당한 조정은 좀 불가피할 것 같고요. 중국 증시라든가 이제 우리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출발하는 젊은 시세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설픈 조정은 오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위안화 환율입니다. 위안화 환율인데 위안화 환율이 계속해서 평가 절하가 됐다가 역시 그 작년 9월 이후에 9월 달 정도에서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위안화 가치가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그 평가 절상이 되고 있는 저점을 꾸준히 높이고 있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 중에 하나죠. 보통 이제 우리가 자금 시장의 메커니즘을 보면은 제일 상위 구조가 이제 외환 시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시장, 그 다음에 이제 한 주식 시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 달러 환율을 본다면 원화가 절상되고 있는데 원화가 절상되면 주가가 이제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원화가 절상되는데 주가가 빠진다면 그 이후에는 주가는 반드시 오르게 돼 있어요. 거의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역으로 원화가 절하가 되는데 원화가 절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른다. 그러면 그 이유는 주가는 또 반드시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안화 환율 추이를 본다면 아직까지 뭐 초입 단계이긴 하지만 저점을 확인하고 위안화가 꾸준하게 지금 평가 절상이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굉장히 양호할 것이고 우리 증시는 중국 증시보다 오를 때는 더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 명심해야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각국 그 주요 증시 지수 증감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9년 1월서부터 이제 12월 말 정도까지인데요. S&P가 28% 오르고, 니케이가 21%, 상해가 20%, 상해도 제법 올랐어요. 다우가 22%, 나스닥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기술주 중심이니까. 메이드 인 타이완, 대만 가권 지수도 25% 올랐는데, 코스피는 9.6%밖에 안 올랐어요. 대만의 반도 못 올랐죠. 코스닥은 오히려 작년에 마이너스를 보였어요. 오른쪽 보시면 저는 대단합니다. 이 펄을 보면 펄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죄송합니다. PBR이죠. 주당 순자산 비율이 되겠죠. 그 한국 증시의 PBR이 0.9배예요. 청산가치면 1배인데 청산가치에도 좀 못 미칩니다. 아르헨티나보다 우리가 못해요. 뭐 다른 건 그렇고 대만을 보려. 대만이 1.97이에요. 그래서 우리 증시가 여기서 2배를 간다 하더라도 대만하고 거의 같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그래서 2020년이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 증시가 재평가가 되면 그런 좀 구간이라고 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는데 그런 또 이유가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해외 기관 투자가 신흥국 OK라는 제 제목으로 유한타증권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하여튼간에 이제 신흥국 주식 관련 자산으로 자금이 유입된다. 일본을 제외하고 아시아 주식펀드와 주식 ETF는 작년 11월서부터 투자금이 이제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보셔야 될 게 이제 부동산에 우리가 관심이 많은데 지금 이제 노르웨이 국부펀드라든가 이제 커다란 펀드 있죠. 캘퍼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2010년 초반에 취득한 부동산을 이익 실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캘퍼스라고 했어요.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인데 이게 전 세계 펀드 중에서 제1위 펀드예요.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4위인가 5위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여하튼 간에 캘퍼스 같은 경우는요. 세계 최고의 큰 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신흥국 주식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면서 신흥국 주식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 중에서 이제 한국 주식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역시 삼성전자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자, 신흥국 주식 ETF로 작년 11월서부터 자금 유입이 본격화가 되면서 그러니까 11월서부터 유입이 됐다는 것은 이미 미중 간의 무역 전쟁 결과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거죠. 3개월째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 1개월 동안 신흥국 주식 ETF로 1개월 동안 한 10억 불 정도 넘어서고 있고. 자, 그 다음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로벌 펀드 시장에서 신흥국 펀드의 한국 비중은 작년 7월 말 7.7%에서 11월 8.4% 크게 높아졌죠. 가장 큰 손입니다. 큰 손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한국 비중 확대로 외국인들 수급이 굉장히 호전이 된다고 봐요. 제가 전에 한번 유튜브 방송에서 올해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가 최소한 한 2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제가 내다보고 있거든요. 또 어떤 계기, 모멘텀만 말씀드린다면 최소한이니까 그 이상도 매수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지금 일본 제외하고 이제 주식펀드 ETF 자금이 이제 유입이 되고 있죠. 아시아 쪽으로. 그리고 신흥국 주식 ETF인데 3개월째 계속해서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캘퍼스, 미국의 최대 연기금 캘리포니아 국민연금 펀드죠. 캘퍼스라고 하죠. 세계 1위입니다. 세계 가장 큰 손이라고 봐야 되겠죠. 먼저 오른쪽 그림 보시면 2019년도서부터 이제 이머징 마켓 쪽 비중을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전체 자산 중에서 신흥국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에서 10%로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2010년 이후서부터 4%에서 10%인데 2018년, 19년 이후서부터는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보통 이제 개인 투자가들도 주식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수급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허상이 많고요. 이런 게 진짜입니다. 지금 세계 최고의 큰 손들은 방향성을 어디에 틀고 있느냐. 앞서도 얘기했지만, 부동산, 2010년에 취득한 부동산은 이제 처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진국에서 이머징 마켓 쪽으로 이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이제 한국 증시의 이제 PBR을 봤죠. 0.9배에 불과합니다. 지금 대만 메이드 인 타이완보다 저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훨씬 낫다고 보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뭐 객관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 증시가 여기서 2배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뭐 쉽게 얘기하면 뭐 한 15만 원 이상 넘어가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19년 12월 작년 연말 이후 글로벌 증시 상승률을 비교해보면 브라질, 남아공, 러시아, 뭐 대체적으로 우리가 뭐 브릭스 국가 옛날에 포함이 됐었죠. 영국이 포함되고 있는데 홍콩도 이제 작년에 많이 빠져서 올라갔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7%대 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이제 가속화가 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를 우리가 지금 이제 2016년 1월서부터 2017년도 11월까지 올라갔거든요. 대략적으로 이제 한 23,000원에서 55,000원까지 급등을 했는데 240% 올라갔는데 이때는 철저하게 메모리가 지배했어요. 당시 이제 영업이익이 58조 8천억까지 나왔었죠. 2018년도 당시에. 근데 그때 상당 부분이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58조 8천억 중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메모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디램하고 이제 낸드 플래시를 의미하는 거죠. 차지하는 비중이 74%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뭐 사실 명암도 못 내밀었죠. 그리고 약 한 1년 정도 조정 이후에 바닥서부터 출발하는데 특히 역사적 고점 돌파할 때는 비메모리의 성장성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 주가를 이 저점이 대략 이제 39,000원이니까 최저점이 종가 기준으로 39,000원에서 바라보는 현재 6만원은 굉장히 비싸요. 많이 올라가고. 그러나 역사 고점 돌파 시점서부터가 새로운 바닥이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자꾸 자위를 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죠. 거기서부터가 이제 비메모리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57,000원 혹은 이제 5만원대 후반 정도가 강력한 콘크리트 새로운 바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설프게 조정론을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가가 약세 시장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할 때 바닥을 맞추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10번 해도 한 번 맞출까 말까 하죠. 한 20번 정도 해야지 한 번 정도 맞출까 말까 하는데 반대로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는 주식을 맞추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제 SF 반도체가 거의 20%까지 갔다가 거래도 많이 터졌거든요. 막 8, 90% 할 거예요. 그러나 상승 추세에 있는 주식에 상투를 맞추는 거 굉장히 힘들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박자가 아니라 두 박자, 세 박자 늦게 우리가 매도해도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매도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흔히들 무릎에서 사서 이제 어깨에 파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깨 파라는 게 올라가는 과정에 어깨에서 파는 게 아니라 머리를 찍고 꺾이는 거 확인하고 파라는 얘기죠.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에드워드 맥의 패턴 분석이라든가 혹은 이제 닭개사브로라는 게 있으면 닭개사브로 또 이론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적용하면 매도는 너무나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의 재무 구조입니다. 제가 이제 요 부분만 자본금서부터 이제 PBR까지만 제가 요약을 좀 해봤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2019년은 아직까지 집계가 안 된 거고 2018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이 8,975억이고
시간 관계상 좀 빨리빨리 패스해보죠. 유보율이 26,000%예요. 여러분 부채비율 36%니까 거의 무차입이라고 봐야 되고, 이 시가총액이 거의 360조에 달하는 그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24%입니다. 이거 기적과 같은 거죠. ROA죠, ROA. ROA가 이제 총자산 순이익률입니다. 단기 순이익을 이제 총자산으로 나눈 값이죠. ROA가 이제 거의 한 4%대.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이죠. 거의 20%대고. EPS가 6,000원. EPS, BPS는 중요한 게 아니라 퍼나 PBR이 중요한 거죠. 2018년도 기준, 물론 그 당시에 이제 그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퍼는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어요. 여하튼 간에 삼성전자의 퍼가 6배라는 것은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퍼보다 중요한 게 이제 PBR이죠. PBR이 1배 대 초반이에요. 제가 보기엔 삼성전자의 PBR은 2.5배 정도 가 있어도 전혀 뭐라고 할 필요 없고요. 지난번에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의 본사가 만약에 미국 뉴욕에 있다면은 삼성전자는 20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승부처가 이제 나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론상에 어설픈 조정에 쫄 필요가 없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일봉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뭐 자꾸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저도 이제 전문가들하고 통화를 많이 하죠. 근데 자꾸 조정론을 얘기하는데요. 주가가 얼마큼 오르냐는 어떻게 조정을 받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요번에 이제 삼성전자의 그 랠리의 출발점은 작년 11월이죠. 외국인들이 21일 동안 5조 원을 순매도했죠. 이 5조 원 순매도로 매도세의 상당 부분이 소멸이 됐어요. 그거로 인해서 그 외국인들의 5조 원 순매도로 어설픈 이제 매도 세력이 다 소멸이 됐다고 보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또 수급 체계가 강화가 됐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그 주도 중각이 뚜렷하게 나왔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상승은 아직까지 적어요.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으로 따지면은 한 12%에서 15%까지는 충분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요번에 만약에 한 12%에서 15% 정도 올라가면 그때는 제법 조정이 들어옵니다. 아직까지 이제 개인들이 이제는 확신 단계에 접어드는 것 같아요. 앞서 이제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이제 흥분 상태로 넘어갈 때 그때 또 바닥이 이제 또 상투가 오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한 달 혹은 이제 2달 정도는 이 조정이 불가피하고 3개월 이상 조정 받을 가능성 제가 보기엔 굉장히 희박합니다. 이미 관성이 개입됐어요. 관성과 가속도, 가수요가 개입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종목 한번 보도록 하죠. 원익 IPS 괜찮습니다. 원익 IPS가 지금 사실 탄력이 좀 떨어지는 이유는 역사적 최고점이 이제 4만원이 4만원 역사적 고점 바로 아래있기 때문에 지금 좀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는 거, 그 압박 속에서 어설프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세력들이 이탈하는 전 과정이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4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제가 그게 오히려 굉장히 매력 덩어리라고 얘기했어요. 삼성전자 역시도 작년 2019년도 실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역사적 고점 돌파했거든요. 원익 IPS는 삼성전자가 지분을 출자해서죠. 예, 원익 IPS 굉장히 좋고, SF 반도체는 이제는 매수 관점으로 조금 좀 부담이 돼요. 뭐 기존에 갖고 있는 분이라면 내가 만약에 1000주를 갖고 있다면 500주 미만에서 더 사볼 만한데 신규로 사는 것은 좀 투기적이죠. 이건 이제 욕심을 넘어서 좀 탐욕이 개입된다고 보고 얼마든지 좋은 종목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제 앞서도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지만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수가 매수를 강화시키고요. 종목이 계속 좁혀져요. 그래서 혼자 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국면이 펼쳐집니다. 여하튼간에 저희가 체험 VIP 이거는 한번 해볼 만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뭐 단타, 뭐 혹은 이제 잔수, 묘수 이런 건 안 하고요. 철저하게 주도주 논리에 근거해서 설사 주식을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손실, 주가가 조정이 들어오면 전체적 조정이 들어오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겠죠. 여하튼간에 뭐 우리가 철저히 주도주 논리에 근거해서 또 컨설팅을 해드리니까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자분들이 의외로 그 체험 VIP를 많이 가입하시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사람을 이제 금방 믿잖아요. 근데 남자분들은 그 자아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잘 알면서 주식을 정확한 시세 논리를 알면서 자아가 강하면 그게 이제 자존감으로 승화되는데 자존감이 반대가 사실 그 자존심이거든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큰 판이라고 보거든요. 한번 여러분께서 잘 고민해 보시고 제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현대투자연구소가 아니더라도 할 만한 그런 그 멘토 전문가가 있다면 같이 하는 게 혼자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봅니다. 네페스는 이제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해요. 원래는 이제 계산을 해보면 한 2월 정도 이후부터 상승 전환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신용 물량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비메모리가 워낙 핫하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이제 또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 따라 사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취심의 차원으로 접근해 볼 만하고요.
오늘 그 신규주로 이제 ISC인데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반도체 테스트죠. 테스트 공정이기 때문에 후공정이고 비메모리 관련주입니다. 테스트에 소켓을 만드는 부품 업체죠. 부품 업체. 국내 1위 업체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참 부품이고 부품 중에서 소모품들이 굉장히 소모품들은 한번 계약을 하면 그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계속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 일봉으로 보면 좀 오른 것 같지만 월봉으로 보게 되면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도약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ISC도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